안녕하세요. 오늘 10월 30날입니다. 오늘이 10월 30날인데 제가 지금 메디랑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이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환자복이죠. 유니폼이 아니고 환자복을 입었는데 그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마음에 들어요. 실제 입어보니까 덜 깝깝지도 않고 색깔도 마음에 듭니다. 여기 메디롱 한방병원은 그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홍대 입구역까지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래서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메디롱 한방병원에 왔습니다. 메디롱 한방병원은 보니까 그 여기에 있는 여러 원장님들이, 대표 원장님들이 그 유튜브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접했어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기존에 병원에 다니던 거에서 좀 치료 방향을, 새로운 치료 방향이 없는가 해서 한번 이렇게 이쪽에 와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고 싶어서 메디롱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메디롱 한방병원에 와보니까 그 전에 소개했던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 책인데 보니까 대사치료 암을 굶겨주기다. 이 책을 여기 대표 원장님들이 이렇게 협동해 가지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책 저자가 나시아 원터스하고 제스 하킨스 켈리가 지은 책을 그 메디럼 한방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있는 김지우 원장님하고 구자일 원장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읽고 있고요. 이 출판사는 이제 천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보니까 몇 년 전에 나와서 지금 보니까 몇 세가 이렇게 바뀌어서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뭐 비싸지 않고 해서 뭐 중고로 사서 읽으려고 했는데 여기 그 여자 한의사님이 선물 주셔가지고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방병원에서 그 이제 상담을 했을 때 그 상담하시던 분이 책을 뭐 이런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별 시덥지 않게 그냥 받아 갖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차 이렇게 펼쳐 보겠습니다. 저산소와 암의 관계 해서 그 저산소가 암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산소가 있으면은 그 저산소는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만들도록 자극한다 해서 저산소와 혈관 신생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저산소와 전이, 그래서 저산소는 전이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해서 여기 도표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산소 환경이 그 원바람이 전이되는 그 뭐 경로라고 이렇게 도표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뭐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 저산소가 정상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이가 되고 또 저산소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전이의 원인이 이렇게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산소와 면역 억제에서 저산소는 면역을 억제한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저산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을 억제하는 저산소 환경, 뭐 그런 도표도 있고요. 그리고 저산소와 항암제 내성, 이것도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산소는 항암제 내성을 일으켜 항암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산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산소인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 효과를 또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산소는 면역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린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뭐 도표 자료도 쭉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저산소하고 암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 같아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마실 수 있는 뭐 산을 자주 간다든가 복식호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요즘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이런 고압산소 챔버 이런 것을 써가지고 어거지로 이렇게 넣으면 엄청난 양의 그 고압산소가 고압으로 이렇게 압력을 올려서 100% 산소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몸으로 그 산소가 들어가서 그 몸에 있는 산소 양이 많아지면서 그 암세포가 준다든가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압산소 챔버에 대해서 이 메드랑 한방병원 그 원장 김지 원장님이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사실 메드랑 한방병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병원 같은 경우는 그 구간별로 해갖고 압력을 높이는 가압 단계, 그 다음에 그 등압 구간은 실제 보면은 이때는 그 고압산소 챔버에 들어갔고 호흡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산소를 들이키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35분이 지나면 5분간은 이제 감압에서 이때도 산소가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감압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몸에 이렇게 공급이 되면은 암세포라든가 이런 게 그 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고압산소에 들어가 보면 이퀄라이징이라고 해서 코를 이렇게 막아서 그 압력이 이제 1.5기압이나 2기압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메드랑 한방병원에서는 1.5기압으로 이렇게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막고 바람을 훅 불면은 귀가 이렇게 딱 올라와요. 그래서 압력을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이퀄라이징이에요. 그래서 침을 삼킨다든가 하품을 한다든가 아니 뭐 사탕을 먹어갖고도 하기도 하던데 아무튼 침을 삼킨다든가 그러면 이제 또 압력이 조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고압산소 챔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설명에 보면은 산소 1.2기압을 넣어준 산소 캡슐 사용했을 때 산소 캡슐과 비교했을 때 고압산소 챔버가 7배에서 10배 이상의 용해형 산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압산소 챔버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해형 산소에서 보면은 용해형 산소가 보면은 산소를 혈관에 녹여갖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 내 자체적으로 녹아서 이동을 하는데 실제 2% 정도만 용해형 산소가 녹아 있다고 뭐 그런 내용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용해형 산소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적혈구에 결합한 산소 분자가 적혈구 크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고압산소 챔버를 쓰면은 용해형 산소가 혈장 자체에 녹아있는 산소 분자는 작기 때문에 모세혈관까지 잘 도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가 잘 공급이 되면은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암세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고압산소를 쓰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해형 산소가 몸에 많은 산소를 공급한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실제 당뇨 전문 병원에서 이렇게 고압산소를 써봤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썼는데 3개월 정도 써보니까 실제 몸이 가뿐해지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체험적으로 한번 느껴봤고요. 그래서 이제 고압산소 챔버가 여기 병원에 있고 실제 이제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원장님하고 상담도 해보고 하니까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병원에 입원해서 좀 더 새로운 지식도 얻고 좋은 치료 방향도 소개받고자 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주파 온열암 치료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고주파 온열암 치료 같은 경우는 그 고주파 온열암 치료 병행 시 방사선 치료 단독 했을 때보다는 효과가, 방사선 치료만 했을 때는 이제 42% 정도 됐었는데 방사선하고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같이 했을 때 66%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항암제만 연부 조직 6종에 대해서 평균 생존기간이 항암제만 단독 했을 때 6년 정도 사는데 항암제하고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했더니 15년 정도 이렇게 생존기간이 늘었다. 그래서 2.5배 정도 증가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6종에 대해서 항암 치료 단독 했을 때보다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했을 때 뭐 효과가 더 좋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도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실제 대전에 있을 때 많이 했었는데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이제 온도를 42도까지 올리는 거잖아요. 암세포가 그 열에 좀 취약해서, 그래서 42도까지 올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맥을 못 추거나 쭉 죽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구열을 올려서 한 1시간 정도 있거든요. 그게 고주파 온열암 치료인데, 그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하면은 종양의 항암제 섭취율이 보면은 고주파 온열암 치료할 때 항암제 단독보다는 고주파 할 때 2.25배 증가가 된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뭐 고주파 온열암 치료 병행 시 방광 자궁경부 직장 종양 환자가 방사선 치료하고 온열요법을 같이 썼을 때 39%가 55%까지 올라왔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자궁경부암 종양 환자가 방사선 치료 단독 했을 때보다는 57%에서 83%까지 올라왔다. 그런 내용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고주파 온열암 치료하고 다른 치료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 병원에 오게 된 계기가 고주파 온열암 치료하고 고압산소하고 항암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여기는 면역 치료라고 돼 있는데요. 뭐 이런 면역 치료는 저는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고압산소하고 고주파 온열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하고 같이 했을 때 치료 효과가 굉장히 보면 이 도표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하고 고압산소하고 그다음에 항암을 했을 때 일본에서 평균 5년 생존율이 폐암 4기에 대해서 5년 생존율이 5%였었는데 26%까지 올라갔다고 여기 김지 원장님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새로운 정보를 얻었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40몇 %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주파 온열암 치료하고 고압산소하고 항암을 같이 하면 아주 효과가 좋다. 그런 내용을 연구 데이터로 알게 됐습니다. 막연하게만 했었는데 실제 하게 되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걸 보고 저도 놀랬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일본 산업의과대학 방사선과에서 실시한 동물 실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항암제 고주파 고압산소를 같이 했을 때 종양 사이즈가 굉장히 줄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 고압산소, 면역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랑 한방병원에서 와서 원장님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정보도 얻고 약도 소개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디랑 한방병원에 와서 지금 며칠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원에 와서 조금 놀랐던 게, 보면 이게 오늘 식사 나온 거거든요. 그 밥은 이미 다 먹어서 알맹이는 없는데 이 그릇을, 그 노쇠 그릇을 쓰고 있더라고요. 원래 노쇠 그릇 같은 게 보면은 세균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노쇠 그릇 자체가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을, 노쇠 그릇을 쓰는 거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다 노쇠 그릇이잖아요. 뚜껑은 아니지만. 그래서 노쇠 그릇을 쓰고, 실제 음식도 보면은 굉장히 암 환자 위주로 이렇게 항암식 위주로 해서 그 음식을 배정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소 종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 자체가 뭐 청국장 가루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항암이 되는 채소 종류, 그다음에 음식도 보면은 그 작은 생선에 하얀 고기, 하얀색의 작은 생선, 큰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고기를 잡아먹고 해서 중금속이 이렇게 축적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생선에 그런 걸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 중금속 검사, 머리 검사도 했어요. 그래서 결과도 나와서 아까 갖다 주던데 읽어보진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사인실에 있는데 병실도 보여드릴게요. 병실에 저기 보면은 문짝이 있는 데 있잖아요. 정문에. 거기에 보면은 화장실이 여기 사인실에 하나씩 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침대가 있고, 침대 밑에 보면은 저기 사물함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사물함이 있고, 제 밑에도 보면 이렇게 사물함이 있거든요. 저기 나무 박스로 돼 있는 거. 저기 사물함이 침대 밑에 보면 2개씩 있어요. 공기청정기도 있고, 위에는 에어컨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물품 보관함이 번호키가 달리는 키함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기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개인 냉장고가 작게 하나씩 주어져 있어요. 개인 냉장고가 조그맣게 하나씩 주어져 있고, 그리고 저쪽 앞에 보면은 또 같이 쓸 수 있는 공동 냉장고가 하나 있거든요. 약간 중급 사이즈로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뭐 그냥 그런 대로 또 지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저쪽 밖에 나가면은 그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 병원에 와가지고 뭐 커피 관장도 저쪽 공용 화장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양해를 구해서 이쪽에서는 좀 쓰기 그래서 공용 화장실에서 자리가 폈을 때 그 커피 관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지하에 보면은 그 주열실인가 있어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 약 50분 하고, 그다음에 주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더 이렇게 더 시간이 더 연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열실이 있고, 밑에 지하에 보면은 요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일 저녁 때, 그리고 주말에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옥상에는 약간 운동할 수 있는 그
그런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커피 관장할 때 끓일 수 있는 인덕션 같은 게 3개인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은 이제 불을 못 켜게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관장을 보통 못 하는데 여기는 인덕션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와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그, 그 의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좀 넓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해서 어떤 새로운 약을 소개시켜 준다든가 새로운 방향을 소개시켜 준다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제 그 한약이 왔어요. 한약이 와가지고 어제 저녁 때 먹고 이제 또 계속 먹어야 하는 입장인데, 아무튼 여기 홍대 입구역에 있는 메드람 한방병원에 와갖고 이렇게 또 새로운 원장님 만나서 그 암 치료에 하는데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설명 듣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음식은 아주 만족하고, 또한 그 원장님하고 같이 상담하는 시간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에 2주 정도 있다가 내려갈 예정인데, 아무튼 뭐 병원은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은 뭐 더 좋은 치료가 소개된 약을제를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돈이 없으면 좋은 약제가 있어도 뭐 먹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좋은 방향을 소개시켜 줬다는 데에서는 아주 만족을 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아까 1차 영상을 찍었었는데 마이크가 빠져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반복을 하니까 좀 열정이 좀 식었는지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서울에 있는 그 홍대 입구역에 있는 메드람 한방병원에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뭐 옷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보면은 환자복이긴 하지만 깔끔한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아휴, 다음에 봬요. 고맙습니다.